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80번 보겠습니다. 일단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은 한 문제 이상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데, 184조의 증거보전은 일단 청구권자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 개시 후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그러나 내사나 재심 절차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청구는 불가능한데, 다만 공범이나 공동피의자는 증인신문 대상이 된다. 바로 공범이나 공동피의자는,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취급하여요. 그래서 참고인 취급에서 이런 사람들이 소재불명 시에는 참고인 중지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사상 증거보전의 일환으로 어떤 증거보전 혹은 어떤 증인신문의 일환으로서 증인신문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만 불가능하지 공범이나 공동피의자는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고, 증거보전을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 판사하면 수임판사인데 수임판사의 명령이지만 예외적으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이거 즉시 항고를 의미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기기간이 3일인 항고 하는데 즉시 항고의 개념이 3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고요. 그 다음에 증거보전 절차에서 보전된 서류는 자청 보관이에요.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고, 185조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항상 수사 단계 관할지방법원 판사, 법원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시옷번은 시험 나오면 꼭 나오는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조서 중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311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경주당구장 살인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00% 이해한다기보다 이 경주당구장 살인사건은 일단 이 고문조작 사건이거든요. 고문조작 사건인데, 갑을병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A를 강도살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갑은 형사입니다. 형사이고, 을병은 경주에서 이 갑과 친했던 사람인데, 극심한 고문, 매우 극심한 고문,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극심한 고문에 못 이겨서 을이 나중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 을과 이제 강도살인, A가 이제 피해자인데, 이 당시에 이제 비녀가 있었어요. 19살 먹은 비녀가 당구장 내실에서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생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한 이 비녀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 비녀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제 비가 을이 목을 졸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문을 받았던 을이 아주 태연하게 내가 조르고 싶어 졸랐니, 갑이 시켜 졸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고문조작 사건에서 1심을 담당하는 이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증거보전 절차에서 공범인 을의 말을 들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르고 싶어 졸랐니, 갑이 시켜 졸랐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유죄를 내렸다 했는데, 이 사건의 이제 대법원의 심리 중에 진범이 검거가 됩니다. 진범이 자발적으로 이제 검거가 3명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대법원이 고문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에 대한 증인신문이고, 그 과정에서 의리한 얘기는 비의 말만 증거 능력이 있지 을이 한 얘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한번 읽어보면 다시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갑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 내가 조르고 싶어 졸랐지 니 갑이시켜 졸랐지, 이렇게 증인에게 B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 을의 얘기는 피해자의 진술이니까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보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일단 여러분들은 고문 조작 사건이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됐든 이 부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다는 결론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상 증인신문 221조에 있는 이 증인신문은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앞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검사만이 청구하고요. 수사 개시 후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내사 단계나 뭐 재심 단계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내사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인식만 있는 상태, 이게 혐의가 애매한 상태고 이게 내사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내사 상태에서는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증인의 출석, 진술 거부시 가능하고 이 진술 번복 우려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위헌 선언됐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진술 번복 우려는 진술을 이미 한 이상 혹시 말이 달라질까? 이런 것 때문에 증거 보전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을 기각한 결정은 이것도 판사, 수임 판사의 명령이고 불복이 안 된다는 점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증인신문 절차에서 보된 전세로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게 돼 있어요. 증거보전 서류는 증거를 보전한 판사소속 법원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사가 보관하는 이상 수사서류가 돼서 수사서류 비공개, 열람 등사가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도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진술번복 우려나 하면 또 틀렸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문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하나요? 공소제기 전이 아니라 수사 개시 후 1회 공판 기일 전,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로 나와 있는데 그게 1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이고요. 그럼 증거보전을 청구하면은 서면으로 사유 소명, 기각 결정, 증거보전은 3일 이내 항고되죠. 자, 세 번째,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이렇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신문하는 거 수사 단계에서는 증인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증거보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요. 판사에게 증인신문 뿐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 감정까지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1회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그 다음에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일 이내 항고. 이게 틀렸네요. 3일 이내 항고할 수가 있고, 증거보전을 청구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하면 구술로 사유를 소명,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죠. 그 다음 2번,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아니라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청구하죠. 수사 개시 후부터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자, 다음 질문.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다 하나만 나와도 이게 반대신문권 침해고, 반대신문권 침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위수중인데, 이렇게 위수중인데 후에 이의 신청한 경우,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쵸? 이의 신청까지 했다. 증거 동의하면, 참고로 위수중인데 증거 동의 시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대신문권 침해에 해당해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이의 신청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가 맞겠죠. 자, 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건 피의자 신문 아니죠.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이죠. 자, 그 다음 문제. 갑을병은 당구장 여주인 A를 살해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 사건의 주된 증거로는 여주인 A와 현장에서 잠을 자던 여종업원 B를 형사소송법 184조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하여 대화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가 제출되었다.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 증거보전 3일 이내 항고 가능하죠. 2번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을 한 판사소속법원에 보관. 오케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도 잘 봐야 되고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이 열람 능사할 수 있고 이 증인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지만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 있다고 채택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된다. 이건 엄격한 증명의 법리죠. 3번 만일 위 증거보전 절차에서 갑을병 등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러면 위수 중이지만 반대신문권 침해니까 증거 동의를 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라고 해서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 반대신문권 침해의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위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증인 B가 증언한 내용을 기재. 피의자였던 피고인 을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반대 신문한 내용. 내가 조르고 싶어 졸랐니? 갑이시켜 졸랐지. 311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안 돼야 됩니다. 5번 수사상 증거보전을 행한 법관. 증거보전을 행한 법관은 1심, 2심 공판 절차에 관여해도 제척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 제척 대상 딱 4가지라고 그랬죠. 약식의 항소심, 즉심의 항소심, 1심 증거조사한 수명법관으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1심 수탁판사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이 4개 이외에는 전부 다 제척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공판기일 전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오케이 청구 가능하고 증거보전은 1심 1회 공판기일 전 오케이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은 안 되죠. 재심에서는 안 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게 원래 채용에 나온 거죠.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항상 이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만 공소제기 후 소송 계속 중에만 법원이라고 써 있고 이 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하죠. 법원하면 수소법원이고 여기서는 관할지방법원 판사 그냥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와 증거를 열람 등사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94번 증거보전제도 2가지를 합쳐서 옳지 않은 건에서 검사가 221조의 2항에 의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해야 할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의 어떤 자에 대해서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 상태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건 내사 단계니까 안 되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 인지 등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 즉 수사가 개시될 때 가능하다. 오케이 맞는 거고요. 내사 단계는 안 되고 수사가 개시돼야 된다. 2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는 필요적 공범. 이 공범이라 하더라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3번째 증인신문에 따라 작성된 증인신문조처는 지체 없이 검사 송부 증인신문. 그 다음에 열람 등사할 수 없다. 검사에게 송부하니까 검사가 보관하고 수사 서류에 해당해서 비공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4번째 어떤 범죄 수사에 없어서 아니 될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 번복 염려 이거 위헌 선언돼서 삭제됐죠. 증인신문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째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돼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으면 재심 절차에서는 증거보전 안 되고 공소장 일본주의도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마지막 문제 195번입니다.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비교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철저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을 기각하는 결정 3일 이내 항고 가능하죠. 그러나 증인신문은 수임판사의 명령으로서 불복이 안 되고
재심 청구 사건에서 증거 보전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증거 보전은 물론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처분에 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소법원의 이 조문에 의해서 이 수소법원에 준해서 절차도 보장이 되고 강제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판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증인신문 절차와 똑같은 절차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거 보전을 마치고 이제 수사 종결 및 공소 제기로 넘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브 자료 81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와 통지 제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소 고발인은 칠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합니다. 고소 고발 있는 자에게 공소 제기를 하거나 제기하네요. 공소 제기 혹은 불기소 이런 처분, 공소 취소 타관 송치는 7일 이내 또 꼭 통지는 서면으로 해요. 어떤 불복이 용이하도록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고소 고발인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유 설명 제도를 먼저 보면 또 검사인데 고소 고발은 7과 관련돼 있죠. 불기소 처분 시에는 이유 설명하는데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인이 불복하려고 청구를 할 때, 청구가 있는 때는 7일 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7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근데 고소 고발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2008년에 새로 도입됐는데, 그전에는 통지 안 했다가 항상 이때도 주어는 검사, 항상 잘 봐야 돼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 대리인 사망시 형법배직이죠. 신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통지하는데 어떤 걸 통지하냐? 공소 제기했느냐? 피해자가 이제 두려우니까 공판 일시장소 참여하려면 참여하라. 재판 결과. 그 다음에 구속되었느냐? 그리고 석방 등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빨리 끝내줘요. 이때는 즉시 취지를 통지합니다. 빨리 알려줘서 빨리 해방됐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통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되고 손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주어가 법원인 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는데 지체 없이 이렇게 나와도 맞고, 그게 1회 공판기일 5일의 유예를 두는데요. 참고로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서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 하나 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제 불복 방법 일반인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이다 해서, 뭐 보충성의 원칙에서 어떤 재판이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상인 처분은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재판이에요. 그래서 검찰 제한구나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은 시효 정지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 의무를 부담하지만 검찰항고가 인용되는 것을 재기수사명령이라고 하는데, 혹은 헌법재판소가 인용될 때는 기소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거. 자, 외워요.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 위증이나 문서 위조와 같이 이게 이제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위증을 당한 사람, 문서 위조의 명예자, 이런 사람들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피의자, 이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검찰항고나
이 재정신청에 주차가 안 돼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피해자 측 고소고발인만 되는 거지 풀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까지 기억을 해놓고요. 문제 19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사는 고소고발이 있다. 공소제기, 불기소, 취소, 타관, 송치 7일 이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통지. 그 다음에 검사도 잘 보고 불기소 처분이면 즉시 피의자한테는 즉시 취지를 통지하고, 그 다음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일시, 장소, 재판 결과, 구금에 관한 것들을 신속하게, 이것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문이고, 자,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으나 고소한 피해자는 나중에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재정신청이 되면 이게 재판에 되니까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습니다. 다음 문제.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종결하는 것, 공소를 제기해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 관할이 아니다. 타관 송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사 주어, 피의자한테 즉시 취지 통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수사 재개 가능하다. 네 번째,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유무죄 어떤 실체 판결과 면소 판결에서 나타나죠. 만 있고 불기소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네 번째,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부존재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 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언제 하죠? 자, 소송 조건, 형식 재판 사유가 있을 때예요. 그거는 흠결시하고 하나 더 형면제 사유가 있을 때. 이 형면제 사유는 사실은 유죄이긴 한데, 이 친족상돌에 보면은 직계 친족은 형면제고 기타 친족은 친고죄예요. 그래서 직계 친족한테 유죄에 해당하는 공소 제기를 하는 건 좀 부당하다 해서 검찰 사건사무규칙에서 바로 직계 친족이 이렇게 친족상돌에 적용됐을 때 그냥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종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 같은 효력이 없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에는 공소제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고 그랬고,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수사 종결 처분,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 송치. 검사는 불기소 처분, 타관 송치, 피해자에게, 아우 말장난, 왜 불기소 처분하는데 왜 피해자에게 통지합니까? 즉시 취지를 통지한다. 누구에게? 피의자에게. 고소고발인에게는 7일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러나 피해자한테 통지한다는 건 틀렸고, 즉시로 나오는 것은 피의자에게 하는 거고요. 자, 불기소 처분에 관한 199번이 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2017년 문제는 거의 뭐 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검사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혐의 없음이 아니라, 이때는 뭐가 돼요? 혐의 없음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을 때는 죄가 안 됨을 불기소 처분을 하죠. 자, 그 다음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공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연령,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디귿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도 있는데 일단은 보류하고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로 관할 고등법원에 항상 서류는 원처분청에 내는 거예요. 국민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내는 거고요. 원래 상소를 할 때도 항소를 하면 원심법원, 1심법원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리을.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개요하고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정신청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의 가능성, 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는데 비록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 부분 수사 안 하고 불기소 처분도 안 하고 고등법원의 심리도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소추 금지, 소추 금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음범,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제기 의무가 있고요. 1심하고 똑같은데 1심과 동일한데 한 가지 공소제기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니은과 리을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니은과 리을 공소 취소할 수도 여기가 제가 잘못 읽었죠. 할 수도 없다니까 맞죠. 할 수는 없다. 공소 취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 문제가 틀린 지문을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지문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기업과 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 자료 83번 재정 신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재정 신청은 의외로 이 자잘자잘한 지문이 많은데 이 기본적으로 재정 신청은 고소와 본질이 동일하다. 고소 고발과 본질이 동일하다. 왜? 고소 고발인들이 고소 고발했더니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 불복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동일하죠. 그래서 일단 재정 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형법상 독직 사건, 독직 직권 남용에서부터 불법 체포, 감금, 가혹행, 폭행, 가혹행위, 그다음 피사실 공표인데 피사실 공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공표자의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다 해서 독직 사건의 고발인이 주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특별법에 좀 더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고발인들 특히 공직선거법이 재정신청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 이게 검찰항고 전추주의라고 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기한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다만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거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입니다. 이 전날 다음 날이 하나씩 중요한데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배제 결정, 공판 준비기일이 종료된 다음 날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공소시효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고 재정 결정 시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과거에 있을 때까지였는데 확정될 때까지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재정 신청에 대해서 불복이 허용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얘기니까.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재정신청은 불변기간으로서 기간을 넘긴 재정신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가 된 다음에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고발사실, 이것은 말이 새로운 고발사실의 보충서지 이것은 실질은 새로운 재정신청이니까 기간을 넘긴 새로운 재정신청으로서 이 부분은 기간을 도과해서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 기각결정의 대상이고요. 다음 재정신청이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에 대한 거죠.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항고가 재항고니까 이에 대해서는 재소자 특례 규정이 없다. 재소자 특례 규정은 웬만해서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재정신청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재항고 이 두 가지만 예외입니다. 상소, 상소 이유서, 재심, 그 다음에 정식재판 회복 청구라든지 다 있는데
재정신청, 재자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만 적용이 없다. 재감자가 소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어도 그 기간 내에 검찰청, 그 다음에 재항고는 뭐 원심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재정신청은 관할보등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항고의 절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죠. 항고의 절차는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그래서 항고뿐 아니라 이 결정 절차가 다 준용이 됩니다. 3개월 내에 결정해야 되고, 이 기간은 이제 훈시기간. 항상 법원이 하는 기간은 훈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 기각 시에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런 소추금지 효과. 재구속금지라든지 공소 취소 후 재기소 금지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 정상이 있으면 기각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 이건 앞에 본 지문인데, 비록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수사 및 불기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소추금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든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고요. 다음 공소제기 결정 시에는 즉시 시효가 정지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의무를 부담하는데, 한 가지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류 열람 등사가 금지된다. 다만 고등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제 조문상으로는 어떤 수사 서류는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죠. 조문상으로는 등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재정신청인의 변호인에게 수사 서류를 열람 등사해 줬다. 이게 용산 사건에서 이광범 부장판사, 이것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 다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게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게 2016년 2월 6일 날 도입됐고요. 그러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안 되고, 나아가 이 취지에 반하는 공소제기 결정으로 개설된 본안의 소송 절차에서도 공소제기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 간접적 불복도 안 되죠. 같은 취지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래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잘못은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정신청과 검찰항고 전치주의와 관련해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검찰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이게 서류 제출을 하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이건 단순 경유예요. 그러니까 검찰항고를 거쳤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에서 이미 다 다뤄봤다. 그래서 단순 경유인데, 그러나 검찰항고 전치주의 예외가 3가지가 있어요. 검찰항고에서 재기수사했는데 또다시 불기소 처분이 났다.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아무런 처분이 없다. 이런 때는 신청이 이유 있으면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이 즉시 공소를 제기한다.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요. 반면에 이유 없으면 이제 이 기간,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신청에 관한 몇 가지 비교사항을 정리해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신청은 대리인에게 의해서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리, 재고변상 하는데 고소도 대리인에 할 수 있고, 고소권자 중, 수인의 고소권자 중 1인의 고소는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에게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일부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두 번째,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놓고,
재정 신청을 취소한 자, 고소를 취소한 자는 재고소 금지되죠. 마찬가지로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고소 고발인은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고소인은 제한 없이, 고발인은 독직 사건이라든지 공선법 위반으로 한정되죠. 모든 범죄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고발인이 틀려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재정 신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소추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재정 신청 가능하고,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 발생, 취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공소 취소 유일하게 금지되는 거 하나다. 그 다음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결정을 하고 필요시 증거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거, 기각이 확정이 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세 번째,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항고의 법정 기간은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 아니다. 이때 어떻게 고등법원에 제출된 거 제출 시점으로. 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소자 특칙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 이 두 가지가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협의의 불기소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허용되고,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서 관련 서류 열람 등사 금지, 원칙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 다음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가 되죠. 자, 그 다음 204번 재정신청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면, 자, 공소 취소 금지. 그쵸? 네, 틀렸고, 맞았고, 공소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으면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 틀렸다. 돈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의적 사항이고 즉시 항고된다. 디귿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 인정 시 기각할 수가 있는 거고, 리을 재정신청에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관할 고등법원.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절차가 개시되면 불복할 수 없는 것, 공소제기 결정의 하자를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자도 다툴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적절한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 항고가 개념상 이게 재항고죠. 네, 틀렸죠. 자, 그 다음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항 사건 관계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5조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조문이 그냥 바뀐 건 아니고 열람 등사를 복사로 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 일수는
전부를 산입하는 거, 이것도 법 개정됐고, 미결구금 일부 불산입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482조 내용에 전부 산입, 미결구금은 재정통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부 산입하죠. 네 번째,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을 제외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이 공소시효의 편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것은 이제 부진정 소급효까지 인정이 된다. 즉 2015년 7월 31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도 공소시효가 전부 다 폐지가 됐죠. 자, 그 다음 재정신청에 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되네요.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재정신청에 기간이 경과됐는데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 추가할 수가 없죠. 기간을 넘긴 재정신청이 돼버리니까. 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제한이 없지만 고발인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 디귿 형사소송법 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고. 리얼 재정신청서에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간과한 채 공소제의 결정했다. 그러면 본안 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한 거, 이것도 앞에서 나왔고. 미음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 가능합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소추금지 효과. 자, 그 다음에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상소의 일종, 재소자 특칙인 3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자가 기간 내에 소장에게 제출하면 준수한 게 아니라 재항고니까 고등법원에 도달을 해야 되고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것도 공소제기 결정 과정의 하자지만 그래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206번 받고 20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신청에 관한 아래 사례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과거에 승진시험 문제를 살짝 변형한 겁니다. 갑은 상해죄로 을을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사 A는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고요. 갑은 A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했고 서울고검 담당검사 B는 수사 미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였지만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이게 검찰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의 하나죠. 재기수사명령을 했는데 또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아무런 처분을 안 했을 때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갑은 검사 C의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항고 전치주의 예외니까 바로 재정신청 가능하고요. 갑의 재정신청 심리 중 을의 변호인 병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수사서류예요. 이에 대해서 재판장이 수사서류를, 원래 수사서류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열람등사 시켜줬다. 이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게 용산 사건의 대법원 판례고요. 다음 세 번째. 만일 갑의 재정신청에 대해서 서울고법에서 공소제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행된 갑에 대한 1심 공판 절차, 공소 취소 불가. 네 번째, 만일 갑이 을을 최초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상해죄와 사기죄를 적었는데 사기죄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그러면 상해죄에 대해서 재정신청 기각을 해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불기소 처분도 안 되며 재정신청 기각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존재하느냐 따지지 않고 공소제의 가능하고요. 5번, 법원은 심리 결과 을의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갑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비교적 경미,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정신청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번 강좌에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